자, 2016학년도 대입관문. 자,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9월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그 중에서 수시 중에서는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논술 전형 여러분들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실함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오세요. 꼭 논술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신다면 종로학원이 모든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사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시점에서 논술 전형이 웬 말인가?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안내는 설명회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첫 번째, 논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입시. 그러니까 현행 입시는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와 학생부를 위주로 한 수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시에는 학생부 말고도 다른 것도 있거든. 그게 바로 논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측 불가능하냐? 수능 점수, 여러분들 정시 때 몇 점이나 맞을지, 몇 개나 틀릴지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에 원서를 쓴다고 합시다. 근데 합격, 불합격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이란 언제나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논술이다. 자, 그러면 현행 입시 체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수능 위주의 정시 그리고 수시 위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논술이다라는 것. 자, 논술이 무엇이고 학생부 전형이 무엇이고 정시 수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시 환경이 왜 불확실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냐? 자, 이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서울 소재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4등급보다 조금 높은 성적대가 나와줘야 돼요. 무엇으로? 수능으로. 자, 그리고 최상위 대학을 가려면 소위 얘기하는 1등급 중에서도 중간 정도는 되어야만 최상위 그룹의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문과는 어떤가요? 문과는 3등급이 되어야만 겨우겨우 서울 소재의 대학,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한다. 그중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 판가름 내기가 어렵죠. 실제 당일날이 되어 봐야 하니까. 자,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단위의 내 위치,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재학생의 응시인원과 졸업생의 응시인원인데 이거를 전년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전년도의 패턴이나 올해의 패턴이나 비슷할 건데 그중 재학생의 응시인원은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감소를 하죠. 그런데 정시에서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졸업생의 응시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약 2배.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9월 최종적으로 수능이 들어가면 재학생들이 빠져나가요. 아마도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대학을 바꾸려고 하는 반수 및 재수생이 들어오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물리적으로 내 성적대랑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내 등급이 약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순위가 밀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 봅시다. 자, 수능 과목별 선택자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중 눈여겨볼 것. 국어와 수학이 계열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보세요. 전년도 6월 수능입니다. 자, 수학 B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실제로 6월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감소해요. 왜 그럴까요? 수능 전체 인구와 6월 모의고사 인구를 보게 되면 6월 모의고사하고 수능 인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B를 선택한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은 감소한다. 이 얘기는 뭐야? 6월 평가원에서 내가 1등급 컷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 이거를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인원수의 변동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그렇습니다. 국어도 6월과 수능에서의 인원 변동이 생겨나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 B에서 A로 이탈자가 발생한다. 또한
국어 B에서 국어 A로 이탈자가 발생한다. 자, 이 얘기는 문과는 국어 B, 이과는 수학 B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내 등급이 약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과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 그 간극이 존재해요. 자, 그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의예과 학생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년도 종로학원을 거쳐간 학생들인데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각각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상단에 있는 학생과 하단에 있는 학생은 6월 시작점의 성적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고대 정도 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자, 실제 수시를 어떻게 지원했느냐? 둘 모두 다 논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실제로 논술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능에 조금 더 목을 메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정시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치를 모든 기관에서 내어봤는데 6월이나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약간 더 많아요. 자, 하단의 학생이 그런 경우에 되겠죠. 생윤, 사탐 과목 한 과목이 성적이 내려가 버렸어요. 자, 이러한 불확실성을 무엇으로 극복했다? 수시 논술 전형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 상단에 있는 A 학생과 하단에 있는 B 학생 결과로 보면 A는 수능을 잘 봤으니까 공부를 잘했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단에 있는 학생 사회 탐구에서 한 과목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논술로 합격을 했다. 이런 경우 나름대로 소기의 성취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자연결이 되는데 상단의 C 학생과 하단의 D 학생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6월, 9월 수능 성적 추이를 보시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두 학생 모두 다 6월 달의 성적은 비슷비슷했어요. 상위권입니다. 일단은 6월 성적만 놓고 보면 연고대의 웬만한 공대는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의시대까지도 겨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 C 학생은 어떻게 됐느냐?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못 나왔네요. 그렇죠? D 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9월 달에 국어가 흔들리더니 끝내 실제 수능에서도 국어 성적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리 성적 또한 예상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수시 지원 양상을 보십시오. 자, 상단에 있는 학생은 연대 원주 의예과부터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은 대부분 건축학과로 중상위 대학의 논술 전형.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자, 상단에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간호를,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은 연세대학교 건축을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둘 모두 다 실제 6월 성적에 대비해서 실수능 성적은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C 학생의 경우에는 연고대, 공대와 의치대까지도 겨냥하던 학생이 결국은 연세대를 가긴 했지만 간호학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고, 그런데 D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표 그대로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최고 목표였죠. 여기를 당당하게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의예과를 합격한 두 학생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6월 성적을 보세요. 비슷비슷했는데 수학이 이 학생의 경우에는 못 나왔네요. 그렇죠? 자, 부단히 공부를 하면 실제 수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작년같이 쉬워지는 경우 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실수로 한두 개를 틀려버리면 이렇게 2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행 수능 체제가. 자, 둘 모두 다 어떻게 지원을 했을까요? 자, 중앙대 의예부터 해서 대부분의 논술 전형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논술 전형을 썼습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자, 최종 결과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학생은 중앙대 의대를 현재 다니고 있는 의대생이 됐고요. 자, 하단에 있는 학생은 경희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둘 모두 다 6월 대비했을 때 보게 되면 상단에 있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소기의 성취를 매우 높여서 성취를 냈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능이 못 나왔지만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에 응시하여서 논술로 당당하게 의예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수능만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의 문을 두드리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결국 정시로 꾸준히 갈 것이냐, 아니면 수시 학생부 교과로 갈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한 선택은 이미 결판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자, 내신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결국은 상위권 대학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수시예요. 정시는 어때요? 수능 성적을 끝까지 올리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끝까지 올라가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논술이 여러분들의 그 꿈을 실현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상위권 대학에 추이만 봤는데 중상위 대학은 어떨까요? 인문계와 자연계에 각각 합격한 학생들의, 요들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표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은 많은 표본을 가지고 통계치를 마련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거고요. 자, 교과 전형, 광운대 교과 한번 보세요. 인문계열은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보통의 경우 합격하더라라는 거. 물론 표준 편차를 고려해 보시면 2등급 초반에도 합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어때요? 3등급대가 나오죠. 자, 논술 보세요. 논술은 내신 3.35 평균이. 그런데 수능 평균도 3.67이에요. 자, 결국은 상대적으로 내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수능도 안 좋은 부분을 무엇으로 극복했나? 논술 전형으로 극복했습니다. 자, 쭉 광운대부터 숭실대까지 한번 성적의 추이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합시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자연계열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대학군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내지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이과의 경우는 더 심하죠. 내신이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단국대만 하더라도 4등급 대회 판을 치고 있고요. 표준 편차를 고려한다면 5등급 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 기준. 자, 수능은 어때요? 대부분 3등급, 4등급이에요. 자, 4.7등급이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4.03이다라고 하는 경우, 대부분 이 4등급 대 학생들은 이들 대학을 정시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자, 이것을 수시로 극복을 했는데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교과가 안 돼. 따라서 수시 논술 전형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입시라고 하는 것은 수시와 정시로 구별하고 그 다음 학생부 교과와 수능을 이용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문이 너무 좁아요. 게다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능 당일날 어떠한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전체적인 환경상 수능 등급을 내가 수능 성적을 예상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눈을 돌려야 됩니까? 어차피 수능 공부한다면 조금만 눈을 들여서 약간만 공부를 더 한다면 논술도 여러분들이 논술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대학의 문을 닫혀져 있는 문을 여는 좋은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논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짧은 내용을 통해 가지고 느꼈다면 지금부터 논술을 어떻게 대비할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논술이라는 것은 내신과 수능과 절대 다르지 않아요. 논술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내신 수능하고 연관하여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의 모든 대학의 논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네요. 자, 단지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신 수능과 논술의 본질은 같지만 묻는 방식이 달라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논술 강좌라든가 혹은 논술 학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자, 앞서서 제가 절실함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붙입시다.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한 가지 집요한 실천력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월, 8월, 9월 이 뜨거운 여름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논술이 되었던 수능이 되었던 내신이 되었던 지금 현 상황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경쟁하는 다른 경쟁자인 수험생들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은 최종 합격을 누가 누리느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실천력 왜 필요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현행 대입 체제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렸어요. 조만간 이 여름을 지내고 나면 가을을 맞기 전에 아직 늦여름이 될 텐데 늦여름에 실시되는 9월 모의평가가 있죠. 그 직후에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곧 닥치겠네요. 그렇죠? 자, 원서를 잘 써야 되겠네. 그 다음 또 하나. 10월 달이 되면 연세대나 건국대를 비롯해서 수능 직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월 12일 날 수능 당일이죠. 당일날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시험 치고 나서 오후에 가채점을 하고 친구들하고 조금 논일다 라고 했는데 금요일 지내고 나서 토요일부터 바로 시험이에요.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 대비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어디 학원에 가서 당일날 당일치기로 논술 대비를 하면 경희대나 서강대, 성균관대를 보내줄까요? 못 보내줍니다. 자, 그럼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 8, 9 더하여 10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경쟁한다면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논술 전형을 그러면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가이드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세세한 것은 종락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성적, 수능 모의고사 성적,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가늠해야 돼요. 자, 다른 입시기관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종로학원도 제공을 하고 있는 배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이 3등급이고 수능이 3등급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서울 소재에 이름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걸칠 수 있을까? 요 정도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가늠을 잡아도 좋지만 개략적이나마 나의 모의고사 폭을 봤더니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일 거야 라는 것을 가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늠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예상되는 자신의 위치를 가늠을 하신 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목표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수능 등급이 2.5등급이에요. 이과생이라고 칩시다. 2, 3, 2, 3이 나오는데 어라? 잘 봤더니 내가 조금만 하면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나는 고대를 써야지. 고대가 되면 서강대도 되네?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2, 3, 2, 3이면 현실적으로 건동홍을 가기도 어려운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높이는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데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모의고사 수준을 잘 고려해서 약간 높게 예를 들면 내가 국민대 정도의 수준 교과 성적이라든가 수능 성적을 봤을 때 국민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건동홍 정도를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라는 거. 단 그거보다 너무 낮게 쓰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당한 수준과 약간의 상향선을 놓고 여러분들이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단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인가 학과를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것도 뚜렷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나는 좋은 대학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과 이렇게 선정한다면 경쟁률을 한껏 낮출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아니라면 나는 학과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학교 수준을 약간 낮춰줘야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도 반드시 고려해라.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목표 대학을 만약에 정했다면 1개부터 6개 사이에 논술 전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텐데 만약에 정했다면 그들의 전형 방법 내신은 얼마 정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은 얼마 정도 반영하며 최저학력 기준은 얼마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를 가지고 최저는 충족 가능할까 등등등을 살피시고요. 또 하나 고사 일정. 자,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원서를 접수했는데 겹치기를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아니면 분리해서 가능성을 넓힐 것이냐 요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사 일정까지도 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고사 일정도 종락원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든 대학의 입학 설명회와 입시 결과 자료를 한번 보세요. 논술 전형에서 내신 4등급, 5등급, 심지어 6등급, 7등급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 7등급이라면 실제로 학력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신이 4등급 내지는 5등급만 되어도 논술 전형에 있어서 불리함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연고대를 지원하건 건국대를 지원하든 간에 내신의 불리함, 요거는 논술 문제 요만큼만 더 써서 점수를 논술에서 1, 2점만 더 얻어도 충분히 극복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논술 문제에서 요만큼의 단계를 얻어가지고 2점, 1점만 얻어도 내신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내신 4등급 때, 5등급 때까지는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을 갈 것이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을 갈 것이냐는 나중에 학습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요. 즉, 연세대나 시립대, 건국대처럼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른다라고 한다면 이 여름 7월, 8월, 9월에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수능 이후에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처럼 수능이 끝난 그 다다음 날부터 논술고사를 치른다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수능 직전까지도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 당일날 어떻게 대비할 거야? 자,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전략을 잘 수립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 자, 목표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과의 경우에는 영어 지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수리 논술을 보느냐 안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논술학원에 갔어. 논술학원에 갔더니 언어사회형 논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인문계형 논술을 막 연습을 했어요. 7월, 8월, 9월까지도 연습을 했어. 그런데 나는 어디를 볼 거야? 고려대학교를 볼 거다. 수리 논술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수능 끝나고 막판에 대비한다? 남들은 했을 때, 남들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미리 대비를 하세요. 자, 종로학원의 인문 논술 부분은 인문계열의 이러한 논술 유형을 다 고려하고 수리 논술까지도 가미하여서 여러분들을 학습을 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과학 논술을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도 학교별로 편차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지도를 할 것이며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의학 논술까지도 고려해야죠. 숙명여대조차도 일반 자연계열에는 언어 논술이 들어가요. 큰 코 다치겠네. 열심히 수리 논술, 과학 논술만 연습을 했는데 숙명여대 원서를 썼어. 언어 논술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멘붕. 자,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들 대학의 유형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원서를 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건데, 자, 논술 대비 학습을 위한 시간을 안배해라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선생님, 저 내신도 조만간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도 치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가서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애시당초 포기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절실하지 않으면 논술로 합격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실함이 있다면 충분히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려지는 짜투리 시간이 너무 많아. 자, 하루 일과 중에 짜투리 시간이 있다면 그래, 영어 단어 외워. 수학 문제 한 문제 풀어봐.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주말로 가봅시다. 토요일, 일요일 날 오전에 뭐 해요? 저녁에 뭐 해요? 학원 이동합니까? 아니면 오전에 늦잠을 잡니까? 자, 그렇다면 주말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세요. 왜? 대학 가야 되니까. 절실하니까. 자, 그러면 주말 오전 시간 이걸 활용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아침 덥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8시부터 한 10시나 11시까지 두세 시간만이라도 꾸준하게 하세요. 집중하여서. 그러면 여러분들 논술 공부 충분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논술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시키려면 여러분들의 자습이 필요해. 자습할 시간을
확보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학원을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자습이 필요합니다. 뒤이어서 또 강조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자, 보통의 경우에 문과든 이과든 간에 저는 아직 사탐이 이게 부족해요. 사탐이 이런 영역이 나오면 몰라요. 제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서요.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몰라요. 그 다음 저는 수학, 과학이 있는데 아직까지 과탐이 정리가 안 됐어요. 과탐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과학 논술은 아직 어려워요. 남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절실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공부를 해야죠. 자,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간략한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단원별로 수학 내지는 과학 공부를 한다. 혹은 사회탐구, 언어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지문이라든가 뭐 사회문화 같은 걸 공부한다. 그렇다면 그 단원과 연계되어 있는 기출문제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연습하세요. 수학,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별 예시 문제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고요? 대학별 기출문제를 보세요. 그런데 대학별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게 어떤 단원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학원문을 두드리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종로학원에 오세요. 어떠한 단원이 어떤 대학 기출문제에 활용되는지 다 제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수업 시간에 녹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대비를 하되 안 된다면 종로학원의 문을 두드려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원별 수능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단원과 연계되어 있는 논술 문제 연습을 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죠. 수능 공부도 하고 개념 정리도 하고 논술 학습도 하고. 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입니다. 목표 대학의 논술고사 유형에 맞춰서 대비해라.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죠. 원서를 쓸 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합니다. 자, A대학과 B대학의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 전략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다른 파트는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집중력을 발휘합시다. 집중력을 예를 들어서 영어 지문이 들어가는 대학, 안 들어가는 대학, 내가 영어가 약해.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겠죠. 시험 시간에. 따라서 영어 지문이 없는 곳으로. 나는 수리가 강해, 문과지만. 그렇다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나는 이과인데 수학밖에 잘 몰라. 그러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으로 일람하세요. 그런데 나는 과학의 이 부분은 정말로 자신 있어. 그렇다면 과학 논술의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압축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 유사한 대학군을 딱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그들 대학의 기출문제를 쭉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하세요. 어떨 때? 개념 정리, 단원 학습 한 다음에 논술 학습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습을 할 때 복습을 잠깐 하고 그들 대학의 기출문제 한 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런데 혼자 풀면 잘 안 풀리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답안이라도 읽어봐. 또 다른 학생들의 예시 답안 혹은 학교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 출제 의도 등등등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으면 여러분들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겠지. 최소한 봐라. 자, 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논술 모의고사도 저희가 종로학원 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논술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니까 쉽게 생각해서 대충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시간 안배 연습을 하세요. 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있는데 1번, 2번 풀다가 시간 다 보내서 3번을 버리고 간다? 이거 안 됩니다. 버려지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점수를 어떻게든 모아야지. 그러니까 취사 선택, 어려운 문제는 빨리 배제를 하고 쉬운 문제 이거라도 풀고 갔어야 된다. 시험이 끝나고 돌아온 학생들, 여러분들의 선배들 3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5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시간 안배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실제 시험고사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버리세요. 쉬운 문제 풀 수 있는 부분만 건드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요만큼이라도 최소한 풀 수 있는 만큼만 건들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기 전에 대학별 논술고사 유형을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인문계의 논술 유형입니다. 영어가 들어가냐, 수학이 들어가느냐 뚜렷하게 표시가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자연계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 수학만 보느냐, 과학이 끼어 들어가느냐, 과학은 어떤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느냐, 의대는 의학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하세요.
그 다음 숙명여대와 같이 언어 논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골고루 파악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원 전략 수립하고 학습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끝으로. 자, 논술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강조를 해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뭐 어려운 것 같죠? 거창한 것 같죠? 뭐 소위 얘기하는 망각이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인강으로 하든 혹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스스로 하든 공부를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논술학원에 가서 3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남는 게 무엇인가? 자기 걸로 과연 만들었는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외워요. 수학 문제 풀고 그 단어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요. 그러나 논술은 한 번 보고 끝입니다. 아, 나는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풀어주니까 알 것 같네 하고 책을 닫아요. 이거는 안 된다. 자기 걸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는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스크랩을 합니다. 논술 문제, 그게 기출문제든 아니면 학원 수강을 통해서 얻어낸 문제든 간에 자, 책이든 프린트든 모아놓으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그 분석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렇게 풀었다.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그 다음 그렇게 풀이를 해서 쓴 답안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반드시. 자,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혼자 평가를 하세요.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 해설 및 예시 답안 등등등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재평가를 합니다. 내가 쓴 답안, 아 이게 잘못됐구나. 혼자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한 후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혹은 오려서라도 붙여놓으세요. 이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 연세대학교 논술 직전에, 수능 끝나고 고려대학교 논술 직전에, 서울여대 논술 직전에, 숙명여대 논술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쫙 모아놓으면 요만큼 두께의 노트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막판 복습을 하세요. 자, 어떨 때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거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능 직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 대비할 시간이 없다. 그날 어딘가의 학원에서 마련된 하루짜리 종일 특강 들어봤자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그때 이걸 보고 대비를 하세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마련한 커리큘럼 잠깐만 안내를 할게요. 자, 대입은 결국은 수능과 논술, 게다가 정밀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 그리고 논술 실력, 이 모든 걸 파악해서 종로학원에서 배치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고, 자, 이번 논술 특강은 여름 특강도 있고 대학별 파이널 특강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자, 그리고 엄선대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자, 매달 치르는 논술 모의고사 몇 군데 없습니다. 종로학원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종로학원 문제가 가장 좋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로학원 논술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강좌를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조율을 하여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배치 서비스를 통해서 혹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종로학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종로학원이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이 한데 모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논술 전문 강사진에게 집중시켜줍니다. 저도 논술 강사예요. 그런데 저는 2006년부터 논술만 수업을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봤어요. 물론 수능의 취기라든가 수능 문제도 봤죠. 왜? 연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자, 우리 학원의 논술 강사들은 수능 패턴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 패턴,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논술과 접목시킵니다. 밥만 먹고 하는 것이 논술 문제 분석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이고 예상문제 만들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전문 강사진에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입시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자, 이 모든 것을 저와 같은 전문 강사진들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 믿어주세요. 자, 끝으로
논술 모의고사, 이러한 모의고사, 연세대학교에 맞춘 논술 모의고사 드뭅니다. 연세대학교 자체에서는 논술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죠. 올해도. 작년만 반짝했어요. 자, 이러한 논술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위치를 이렇게 세세한 성적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독학으로 논술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종로학원 홈페이지를 들러서 논술 모의고사도 살짝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에 대한 소개를 제가 짧은 시간 내에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사항 학원 설명회와 그리고 학원에 들러서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라도 종로학원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논술이 여러분들 계륵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면 종로학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또 하나, 논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순간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고 제가 안내한 것처럼 학습 전략을 잘 세우세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복습을 하셔라. 자, 이상 종로학원의 김세영이었습니다.